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발생하는 거냐면 변화가 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. 뭔가 지금 현재와 그리고 과거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게 현대사에서는 스트레스 하니까 잘못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한 표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존재한대요. 부정적인 스트레스 존재하고, 긍정적인 스트레스 어떤 거냐면 결혼, 이사, 취직 이런 것도 긍정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. 변화가 발생하니까.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누군가에게 뭐 아픔, 뭐 상처 또는 뭐 누구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심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거든요.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 스트레스와 누군가 돌아가실 때의 스트레스가 거의 스트레스 레벨이 비슷하대요. 되게 신기하죠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. 이 정의에서 파생된 우리의 감정의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. 나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이게 첫 번째는 이런 거죠. 이 스트레스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. 자극이라는 것은 이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무언가시고,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그 다음으로 이 생명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응인 거예요. 적응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? 진화라는 거예요. 진화. 이 말은 무엇이냐? 진화를 더 하고 싶다?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노출시키면 되는 거예요. 그렇지만 진화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, 이 경우에는 계속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응이고 진화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감정적인 상처만 계속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뭔가 감옥이라는 환경, 굉장히 극단적인 환경이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,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도 더 많은 작품들을 써내고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도 아니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, 제주도에서 보면은 추사 김정희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이분들이 가장 제주도에 온 게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를 당했을 때예요.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환경이거든요. 근데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낸 건 거예요. 근데 이것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정말 잘 소화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저는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현대사회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변화가 더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. 이 말은 즉슨 굉장히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, 미래로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건 거예요.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임이 되게 필요한 거죠. 나아가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다, 그러면 되게 명확하죠. 변화가 덜한 곳에 가면 돼요. 정말 문명의 혜택이나 아니면 변화의 흐름이나 이런 곳이 많이 없는 곳에 가면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이나 뭐 스웨덴이나 북유럽이나 뭐 정말 느린 곳에 가면, 슬로우 시티에 가면은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이긴 하죠. 그렇지만 한국같이 빠른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스트레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, 그리고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면, 이런 자극을 하고 진화를 시키는 면, 그리고 나아가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면은 이 스트레스가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은 되게 자존감이 강한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자존감이 강하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. 보통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기냐 이러면은 뭔가 어떤 현상이 있어요.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, 이 해석이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.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니? 라고 물어보면 많이 먹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, 내가 뚱뚱하구나 라는 해석으로 인식될 수 있고, 이게 내가 못난 존재구나 라고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. 또는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커멘트라 할지라도 이 커멘트에 대해서 약간 반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게 필연적으로 뭔가 이게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. 해석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.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. 근데 이 해석의 주체는 무엇이냐? 남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어요. 똑같은 현상, 애들이 되게 말을 잘 안 들어. 근데
내가 잘 못 가르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내가 이런 스킬이 모자라구나 이런 거로 볼 수도 있거든요. 첫 번째 경우에는 내가 못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하게 되면 자신의 자존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거죠. 근데 해석을 내가 이 부분의 스킬이 모자라구나 그러면 내가 이 스킬을 습득해야지 라고 변화나 아까 적응, 진화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건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과 해석은 되게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식을 오히려 현상을 하려고 하는 건 거죠. 이거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인식은 인식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나의 인식은 나의 인식대로 인정을 하고,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를 하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온전히 해석해내는 그런 눈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스트레스를 푸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거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. 평상시에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또는 명상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터널 수 있는 사람, 이런 게 그냥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에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루에 있는 스트레스들을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면 무의식의 문제이고 되게 습관의 문제이거든요. 이 점을 되게 명확하게 인지하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서 파생되는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감정에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.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또는 스트레스 안 받는 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나와 스트레스를 분리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내 자신,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, 이랬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 스트레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스트레스를 저는 친구로 만들고 이 친구처럼, 되게 좋은 친구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되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일반 사람들도 암을 다 가지고 있대요. 암세포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암세포가 딱 디텍트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암을 없애기 위해서 되게 식욕보다 몸도 챙기고 막 계속 이러거든요.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암이라는 게 계속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자신의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스트레스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암세포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있으면,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오히려 굉장히 또 멘탈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. 이 스트레스라는 자극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옛날에는 저도 책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즐겨 봤었어요. 근데 뭐 자기계발서나 뭐 이런 스킬적인 책을 봐도 들어도 이해는 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.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반영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자신의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이게 내가 이게 모자라구나 보게 되고, 내가 이 문제가 있구나, 내가 이게 모자라구나,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, 자신의 질문에 의해서 성장의 동기를 보게 되고 이 성장에 대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좋은 성장의 기회고 저는 교육과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, 같은 맥락에서 이 스트레스 활용법은 저는 스트레스가 많은 곳을 더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더 많은 곳들을 찾아다니는 게, 이런 게 없으면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자극받을 게 없구나 또는 성장할 게 없구나 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더 많은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 건 거예요. 그래서 더 많은 곳을 가게 되면 나의 스트레스 치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이 선순환이 발생되는 거거든요. 그 말은 즉슨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건가요?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이 사람의 성숙치나 성장치와 관련된 건데요.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역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역치라는 게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 딱 도달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스트레스는 별로 스트레스처럼 와닿지 않는 거예요.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,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방법은 이 스트레스의 역치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.
이게 되게 어찌 보면 새디스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통증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. 자기의 스트레스를 한계치를 계속하게 되면 이 삶의 모든 일들이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런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게 저는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활용법은 저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찾는 것,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, 그리고 스트레스가 더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, 얘기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좋은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게 응급처치적인 방법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을 때, 나 지금 뭐 하냐?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막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막 공부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있잖아요. 되게 확 받을 때 그 오락실에 코인 노래방 이런 거 있었거든요. 그런 데 가서 혼자 가서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거. 뭐 어떤 친구는 야구 배트 치는 막 이런 친구도 있고, 어떤 친구도 여자분들은 엄청 단 거 먹는 거, 엄청 한번 과식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또는 막 뭐 슬픈 영화 보면서 엄청 우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거는 분명 효과가 있긴 있어요. 진짜로 단기적인 응급처치는 효과는 있거든요. 그래서 자신만의 딱 방법,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, 지금 다 뛰쳐나가가지고 할 거, 이거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꼭 하나씩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해소가 안 되면 되게 힘들어지거나 장기적인 문제로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정의하고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그 당일날 나가서 당일날 저녁에 풀 수 있는 것, 이것을 꼭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자신만의 체질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. 이 체질로 만든다는 것은 이게 뭐 많이 들었겠지만 살 안 찌는 체질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체질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것은 되게 신체적인 습관도 있고 생각적인 습관도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생각적인 습관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스트레스를 주는 무엇이 있을 때 이것을 자신의 감정의 문제로 가져오거나 자신의 자존감의 문제, 자신의 존재의 문제로 절대 가져오지 않는다. 이것은 행위의 문제, 현상에 그치게 한다라고 완전히 분리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그래도 막 발전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는 멈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자신의 생각이 끝도 없이 발전할 때가 많아요. 이럴 때는 멈추라고. 자신의 생각을 향해서 이 감정의 발전에서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, 스트레스가 자신의 감정의 문제, 자존감의 문제로 발전되지 않게 멈추게 하는 것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 습관인 것 같고요. 신체적인 습관으로는 정말로 운동, 뭐 등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명상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습관을 가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청계천 걷는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걷다 보면 진짜로 생각 많이 들거든요. 근데 이것만으로도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. 감정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마지막은 저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. 마지막은 오히려 되게 힘들 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, 힘들 때 오히려 자신의 존재함도 비결되고 막 방 안에 혼자 있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반대로 저 사람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보는 거예요. 오히려 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줄까? 상대방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까?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봉사를 하고 좀 도와주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인정과 칭찬을 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는 해소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 만드는 것,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해소 습관, 마지막으로 사랑을 주는 것, 이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